달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박병창 교보증권 부장님을 모시고 국내외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닥이 20년 만에 1000포인트를 넘었고 코스피도 정고점을 향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네. 이런 상승세 요인을 분석하자면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이 1000포인트 넘어서 들썩들썩 해야 되는데 예. 사실 체감 지수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네.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예. 체감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좋다 이렇게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강세 기조는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저에 깔린 거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래도 그냥 정리하는 개념에서 말씀 좀 드려보면요. 예. 일단 글로벌하고 국내하고 나눠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IMF에서 촌래 회의하면서 글로벌 GDP 성장률을 5.5% 6%로 상향 조정했고 특히 미국은 네. 5.1%에서 6.4%까지 상향했는데 네. 미국 같은 이렇게 사이즈가 큰데 6.4% 어마어마한 겁니다. 놀라운 예, 수치죠. 우리나라가 지금 3.6%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상대적으로 사실 우리 좀 뒤처지는 건 맞죠. 예.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기저에 깔려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근데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왜 그렇게 깔리게 됐느냐? 이제 백신에 대한 효과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영국은 어제 그저께 그 뉴스 보면 영국은 이제 봉쇄는 완전 해제한다고 막 예, 들썩들썩 집단 하고 그러지 면역이 돼서 예. 자유롭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에서 있는 거고요. 각국 중앙은행이 금융 완화 정책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제로금리 상태에서 미국은 1,200달러씩 계속 돈을 이제 양적 완화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가운데 중앙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미국은 전 세계의 국가가 다 그랬지만 구제금융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직접적으로 뿌려준 거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인프라 정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야 이제 정말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깔려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수급 요인을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17일 이후에 개인들이 139조 들어왔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예. 주식을 순수하게 매수한 금액하고 네. 매탁금하고 더하면은 예. 전체 금액인데 139조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야. 제가 95년 12월에 인턴으로 증권사 들어왔는데요. 예. 25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시장이 급등한 건 그럴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수급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예. 지금 현재 예탁금이 64조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순매수 예. 98조 원 정도 하고 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죠.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예. 기관들이 61조 정도 팔았고요. 외국인들 32조를 팔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원성이 있는 게 연기금 20조 원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여전히 팔고 있고 네. 또 재량 한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3%로 해서 좀 안 팔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이따 질문도 주시겠지만 보면은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팔고 있고 예. 사실 진짜 팔지 않고 있어봐야 우리가 진짜 이제 안 파는 걸 해야지 그런 이제 뉴스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기저의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게 깔려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돈을 축소하는 게 아니고 돈은 계속해서 뽑고 있는 상황이고 네. 어차피 주식시장은 돈에 의해서 버블이라는 게 풍선이 공기가 주입되면 풍선이 부풀어지는 건데 그게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고. 예. 그러니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약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돈이 신규로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상대적으로 좀 약한 거고요. 미국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분위기가 돼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의 수급전 요인으로도 개인들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코스닥이 더 많이 오르고 코스닥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것은 우리나라의 그 프로그램 매도가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30일 동안 한 4일 빼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약하다 보니까 코스피가 좀 약한 거고 그 사이에 코스닥이 강세를 지금 보이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프로그램 매도라는 거는 네. 그 기관이 수익을 이렇게 차익 거래도 있고 비차익 거래도 있는데 네. 이제 우리 국내 금융투자에서는 차익 거래에서 매도가 계속 있었고요.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못 가는가를 묻으시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왜냐하면 올해 들어온 개인 투자들이 삼성전자 거의 대부분 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실적도 좋대지 삼성전자 가격이 반도체 가격이 높아진대지 그런데도 못 오른 이유는 이 근저에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프로그램 매도라는 거는 일정 수준이 되면은 그냥 무조건 팔게 되는 건가요? 차익 거래는 이제 베이스가 벌어진 상태에서 아직도 네.
선물이 이 컨테고로 하거든요. 선물이 이 현물보다 코스피 200보다 더 높은 상태에 있어야지 이론 베이스가 맞는 건데 예. 이게 아직도 이게 역전 현상이나 이게 좁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생기면서 확 벌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 현재 그런 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예, 예. 기조 자체는 위쪽으로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예. 이제 순환하면서 뭐가 더 먼저 오르냐, 뭐 이런 순서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른 거는 그 예. 코스닥을 뭐 주도하는 뭐 종목이 저 업종이 좀 특이해서인가요?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코스닥이 원래 코스닥이 더 약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그러니까요. 한 달 전만 해도 예. 코스닥이 약했어요. 왜냐하면 연초부터 들어온 자금들이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 위주로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그 자금들이 개인들에 들어왔는데 네. 그 말씀도 한번 잠깐 드려볼까요? 지금 예. 우리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온 것만 38조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네. 작년에 한 50조 원 들어왔는데 올해 잠깐 사이에 한 38조 들어왔어요. 올해 엄청나게 근데 들어왔군요. 이분들의 성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작년에 낙폭이 폭락하고 그랬을 때 들어온 돈들을 우리 스마트머니라고 하잖아요. 네. 이분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미 매도하고 나갔어요. 상당 부분 많이 나갔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눈치를 보다가 작년 9월, 10월에 조정 보이고 11월, 12월에 폭등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 흥분이 한 거죠. 이제 안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거는 포모 증후군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12월, 1월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분들은 시장이 상승한 것을 보고 나중에 들어왔잖아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 꼭 폄하하는 것 같지만 성향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늦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죠?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예.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뭘 샀냐? 현대차, 삼성전자, 그렇겠네요. LG화 네.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 산 코스피 거예요. 상위 종목들을 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그 구간 동안에는 코스피가 더 강세였던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게 멈춰져 있잖아요. 예. 그럼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소위 물려 있다는 전문 용어로 그렇죠, 물려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물려 있는 예, 거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예.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 추가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거나 순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거기서 이익이 내서 그러면 다른 것도 사볼까 이래야 되는데 지금 다 예. 거기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은 딱 멈춰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작은 자금 가지고 돌아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종목인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지난 주서부터 사실 코스닥이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미국의 암마켓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36%예요. 전기전자가. 예. 그리고 코스닥은 32% 정도 되는데요. 예. 왜 32% 상대적으로 낮냐면은 우리 코스닥은 시가총액 1위는 단연 바이오입니다. 아직도 제약바이오예요. 근데 제약바이오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제약바이오가 이번 상승의 전 섹터에서 제일 약합니다. 올해 전체에서. 제약바이오가 가장 약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전부 다 물려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지난 주서부터 반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예.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높은 제약바이오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 느닷없이 뜬금없이 왜 반등을 했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아마케가 10일서부터 15일까지 지금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해마다 미국의 아마케가 진행이 되면 거기에서 초록에 들어간다든지 네. 아니면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라이센스 아웃이 진행이 되면 그 종목을 지정으로 해가지고 나머지가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며칠 동안 제약바이오가 오르면서 코스닥 시장을 1000포인트 위로 넘기는 예. 이런 주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마케가 끝나면 다시 또 내려왔나요? 지금 워낙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예. 워낙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여기서 뭐 다시 전저점을 깰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저점으로부터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수직으로 다이렉트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밑에서 산 사람들이 또 매도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눌림목, 우리 소위 얘기하는 눌림목의 하락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조정의 이 폭이 작거나 네. 직전의 저점을 깨지 않으면 진짜 본격적인 상승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상승을 바라볼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떤 상승이 나타날까 이걸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좀 약간 차별화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5월 3일 날 공매도 시행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5월 3일 날 공매도 시행이 되는데 부분 공매도 시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코스피 200, 코스닥 150, 350개 대형주 위주로 되는 거예요. 네. 이 공매도에 벌벌 떠는데 사실 뭐 공매도가 시행이 된다고 해서 시장이 막 폭락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분명히 저도 이 부서에 국제부에서 있었는데요. 네. 잠깐 있었는데 이 해외 헤지 펀드들은 공매도 할 겁니다.
롱숏 펀드도 있고 또 ETF도 있고 또 해지하기 위해서 네. 이거는 구매를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대형주 위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허용이.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형주는 공매도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아. 요 사이에는 EQ에는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유리할 거다라는 게 저변에 여의도에서는 지금 깔려 있는 정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 위주 그리고 코스닥 위주로 당분간 갈 수 있지 않겠냐 예. 이런 거죠 지금은. 일단 근데 공매도가 시행되면은 5월 3일부터잖아요. 예. 시행되면은 코스닥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도 제약바이오가 좀 가장 좀 불리하다 예.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는데 그거는 맞는 건가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를 아무거나 막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이 롱숏 펀드를 하는 제 후배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공매도로 CEO수로 수익 내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그 흔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 공매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수익 내고 뭐 그들 때문에 우리가 못 오르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 정말 더 훨씬 어려워요. 실제로 해보시면 압니다. 매도. 왜냐하면 주식이 내려가는 하락 변동성도 있지만 요즘 같은 시장에서 상승 변동성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예. 어려운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분명히 선별해서 롱숏을 하던 숏 공매도를 하던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떤 그 정형화된 원칙이 있을 텐데 네. 그 원칙은 전부 다 그 기업 가치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들은 현재의 기업 가치, 특히 제약바이오는 지금 실적이 다 적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하기가 상당히 좋은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예. 공매도 시행이 되면은 제약바이오가 가장 이제 타격을 입는다는 게 이제 정설이고 실제로 그것도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소형주는 유보하자, 대형주 좀 버틸 수 있는 대형주 먼저 하자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아마켓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가 쭉 밀어 올렸다고 그러는데 네. 원래 매년 그러면은 그 아마켓 시기에는 네. 그 제약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그랬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일정을 갖고 거래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4월에 아마케가 있다. 그럼 초록이 한 3월 중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예,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거래를 하냐면은 2월에 좀 우리나라 시장은 1월에 항상 강해요. 네. 1월에 강하다가 좀 빠지기 시작해서 2월에 좀 약하잖아요. 그러면 4월에 아마케를 바라보고 미리 종목을 좀 사가지고 아마케 됐을 때 예. 올라올 때 팔고 이런 거래를 하거든요. 네. 해마다 그랬습니다. 좀 재밌는 정보인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게 계속 얘기는 나오지만은 뭐 유동성 장세, 돈이 워낙 많이 풀려서 유동성의 힘으로 이제 주식을 끌어올렸는데 예. 그게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 그런데 지난 몇 개월 동안은 완전 넘어가기 전에 기간 조정이다. 예. 그런데 이제 실적 장세가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분석인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진짜 실적 장세가 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지난 10년간 그리고 작년에 시황을 얘기할 때도 가봐야 되지 않겠냐. 정말 실적 장세가 될까? 예. 라는 의구심을 솔직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은 실적 장세로 가는 것 같아요. 진짜로. 어떤 지표들 보면 좀 그런가요? 왜냐하면 물가의 지표나 예. 아니면 PMI 지표나 아니면은 뭐 소비자 물가 지표나 이런 예, 것들을 예. 보면은 예. 사실 점차로 좋아지고 있는 거 보면은 확실히 실적 장세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는 100% 믿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이렇게 국제 수익률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이런 것들은 지난 10년간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물가 안 올랐거든요. 국제 수익률이 안 올랐습니다. 그렇죠. 왜 안 올랐냐? 네. 그 돈이 다 은행에 있었으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돈을 기업하고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예. 돌아다니는. 예. 그러다 보니 실물 경제에서 돌아다니는 돈이다 보니까 이제 소비 지표도 좋아지고 이렇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엄청난 돈을 줬습니다. 예. 중앙은행에서 하는 QE 말고도요. 직접적으로 국가에서 뿌려준 돈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구제금융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우리는 이걸 인프라 투자 금액이다, 뭐 또는 뭐 경기 부양책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영어로 그들에 보면 릴리프 금액이라고 써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예. 그러니까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그것으로 인한 소비가 어쩌면 일시적이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있지만 만약에 그거 써서 그것 이제 어느 정도 더 주입이 안 되고 멈춰졌어요. 예. 그럼 그 뒤부터 이렇게 지금처럼 막 경기 지표가 좋아지고 그리고 기업 경기가 좋고 이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는데 예. 결론은 지금 현재 나온 지표로 봐서는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우라가미 군이오의 주식시장의 4개 있지 않습니까? 네.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가 있고, 네. 근데 이분이 뭐 오래된 책이지만 사실 원론입니다.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갈 때 특징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적장세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실적장세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는데 네. 전반기에는 어떤 섹터가 오르냐면 원재료 섹터가 먼저 올라요. 아. 그 다음에 완성품이 후반기에 오르거든요. 예. 그 무슨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들려면 철강이 필요하잖아요. 예, 예. 어떤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부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품 회사들이 먼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예. 완성품은 그걸 다 만들고 나중에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재료에 있는 부품 소재 장비가 먼저 수혜를 입어서 그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 이제 실적 상승으로 가는구나라고 느끼거든요. 아. 근데 요즘의 시장을 보면은 완성품보다도 중간에 있는 원재료 종목들이 훨씬 셉니다. 맞아요. 철광도 지금 많이 올라. 예, 철강주도 그렇고 철강주도 선두에 있는 것보다도 네. 그 뒤에 중소형 설관주가 훨씬 세고요. 건설주도 그렇고 어. 대표적으로 반도체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신고가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반도체 장비주도로 신고가 내면서 계속 고공행진하는 종목들 많아요. 맞아요. 장비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신고 지수고요. 네. 우리 KLX 반도체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신고가 내고 지금 약간 좀 조정을 보이는데 신고가 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아직 아닌데 왜 이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요? 그만큼 다른 종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즉 그 후반 기업에 있는 소재, 장비, 부품주들이 먼저 오른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걸 보니까 야 이들이 좋아진다는 거는 결국은 맨 끝에 있는 엔드 제품을 하는 완성품 업체들이 앞으로도 좋아지는구나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네. 야 이게 지금 실적 상세로 가는 거는 분명히 맞겠구나. 예. 근데 실적 장세가 완성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보자. 저는 좀 그런 주의인데 좀 더 지켜봐야 예, 되니까. 지켜봐야 되는데 실적 장세로 가는 건 분명히 맞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소재 부품 장비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걸 사면 안 되고 지금은 네. 이제 완성품 쪽으로 좀 눈을 돌려야겠네요. 미리 완성품 선점하는. 맨 마지막에 가는 건데 네. 근데 사실 이것만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게 과거에 우라가미 군이오가 이 책을 쓴 거 벌써 30년 40년 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됐죠. 예, 예. 오래된 거고요. 예. 지금은 완성품 구경제에서 이 흐름은 정확하게 맞았어요. 예. 근데 지금은 소위 4차 산업이라 그래서 자동차도 구경제의 자동차가 아니고 미래차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도 시스템 반도체고 예. 지금은 이제 환경이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다른 산업들이 이제 그 들쭉날쭉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꼭 원론적으로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 흐름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부품에 있는 또는 소재에 있는 장비에 있는 중간재가 먼저 움직였다라는 얘기는 그럼 결국은 예전의 사이클에도 그렇게 봤다면 지금에 있는 4차 산업에 있는 최종 제품을 만들기 위한 부품 소재 장비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예.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아마 또 당분간은 그런 쪽의 중소형주 위주로 계속 순환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